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이게 왠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도 결혼할 때 뭐 속인 거 없었어요? 아, 속인 건 없었습니다. 저 속인 거 살짝 말하는데. 과장한 거 있었지만.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 모시고 같이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 사이에 더 예뻐지셨어요? 아, 살이 좀 빠졌습니다. 요새 승인 변호사님들 저희 홈페이지 개편해서 올렸잖아요. 네. 다들 미인 변호사님들 계시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네. 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되게 예쁘게 개편해 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또 저희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 들어가 볼게요. 30대 초반 결혼에 실패한 저는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40을 넘겨 지금의 아내를 알게 됐습니다. 친구 부부와의 모임에서 알게 되었는데 아내도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초등생 딸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운다고 했습니다. 미용 관련 자영업을 하는 그녀는 자신의 일에도 열심히였고 우리는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3년 차,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빚입니다. 미용 관련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전부 빚으로 차린 가게더군요. 결혼 전에는 자수성가한 것처럼 늘상 얘기를 하더니 겉만 번지르르 한 빚덩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얼마 전 터졌습니다. 아내가 전 남편이 키우는 딸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아빠랑 살기 싫다고 한다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생각도 준비도 전혀 안 해본 저로서는 선뜻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꿈꾸는 재혼 모습도 전혀 아니고요. 이기적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재혼해서 아내의 빚을 갚아주고 아이까지 키워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이제 이분은 벌써 마음을 좀 이렇게 정하신 것 같네요. 네, 최 변호사님. 보니까 재혼한 아내의 빚과 전혼 자녀의 양육. 사연자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 돌싱 남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게 있었는데요. 네. 돌싱들은 이제 재혼 이혼이 초혼 이혼보다 좀 더 쉬울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네. 또 이제 재혼 후에 이제 다시 헤어지려는 이유로 남성들은 이제 빚, 여자들은 그래요? 이제 전혼 자녀의 양육 등의 문제를 이제 꼽았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 역시 이제 아내의 빚과 이제 전 남편의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빚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사연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많은 빚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수성가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 속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부부간의 신뢰를 많이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사연자분이 고민이 많이 되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선 이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이 사연자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녀 양육의 의무는 그 부모에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라 함은 그 사연자의 아내분과 전 남편을 말하거든요. 이 사연자분은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분은 남편의 동의를 구하셔야겠죠. 그럴게요. 네. 만약에 이제 정말 그래야 할 사정이 있다. 아이가 뭐 절실히 원하고 내지는 뭐 그 아버지 쪽에 전혼 남편 쪽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좀 와야 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아내 입장을 좀 뭐 편을 들어주고 싶은 네. 생각이 저는 있는데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일단 사연자 분의 입장에서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건 충분히 네. 동의가 되는 것 같네요. 네네. 일단 결혼 3년 차예요. 네. 지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오셨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3년 이하로 짧으셨다고 하셨고 이렇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혼수나 아니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들었던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각자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기가 마련인데 네. 지금 이 사연자분의 아내가 많은 채무를 지셨어요, 결혼 전에.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떠나야 되느냐. 그러게요.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채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수반된 채무여야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무는 그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사연자분은 이 아내의 채무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미용샵을 차릴 때 들었던 창업 비용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아마 결혼한 이후에 3년 동안 이게 이제 불어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채무가 대부분일 경우에는 이 채무는 제외한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것만큼 재산 분할에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시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결혼할 때는 이게 왠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도 결혼할 때 뭐 속인 거 없었어요? 아, 속인 건 없었습니다. 저 속인 거 살짝 말하는데 과장한 건 있었지만. 네, 약간 그런 네.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정말로 이 아내분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못하게 된 것에 그런 마음 안에 우리 사연자분에게 좀 잘 보이고 같이 조금 이렇게 결혼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한 번 정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솔루션을 찾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최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